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년 청년 리빙랩 아카데미 두 번째 만남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의 진행을 맡은 부산 청년 리빙랩 띵도의 센터장 강동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MI 소셜 컴퍼니 김정태 대표님의 강연에 이어서 생각하는 바다의 박진명 대표님을 모시고 청년 활동이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활동을 하다 보면은 뭔가 빨리 눈앞에 성과가 안 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조급해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는데요. 긴 시간 동안 청년 활동을 당사자로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해오신 만큼 오늘 저희들한테 전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메모 해놓으셨다가 이어서 진행되는 질의응답 시간에도 많이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설명 없이 박진명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후에 강의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서는 것 같은데 대면하고 비대면을 넘나드는 게 아직까지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제도 사실 저게 청년 활동을 2014년 전후부터 했고 문화 활동으로 치면 2010년 전후부터 해서 이제 거의 10년을 좀 넘겼는데 올해 제가 청년 단체에서는 직을 좀 내려놓고 그냥 회원으로 활동하겠다 해서 사실은 좀 청년이라는 시기를 지나버렸습니다. 지나버려서 이 주제가 애정이 많은 주제인 것에 비해서 이게 이제 내가 이야기할 문제인가 이런 어떤 세대적인 차이가 이미 생겨버려가지고 그런 고민들도 지금 더해졌는데 좀 일단 말씀드릴 10년간의 활동 안에서 뭐 제가 한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동료들이 한 일도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그 일들이 어떤 시행착오나 어떤 뭔가 포착해낸 것들이 어쨌든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말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하는 바다로 소개가 됐는데 생각하는 바다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들리나요? 들립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활동이 이렇게까지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명함이 한 10년, 12년에 걸쳐가지고 명함이 한 15장, 16장, 어떨 때는 두세 개의 명함이 정말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니지만 활동 명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내린 결론은 그냥 지역에서 뭐라도 하려고 찾고 해보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 큰 힘든 어떤 시련도 따라오고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역에서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거창한 일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어쨌든 내린 결론인데 뭐 안에 활동들을 통해서 그게 맞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하는 바다는 광안리 근처에 있고 약간 인문학, 그 다음에 뭐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해 가지고 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2019년에 생겼는데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시기에 코로나를 맞았어요. 그래서 물론 활동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애초에 생각했던 커뮤니티를 꾸려나가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한 1년 반 정도의 실험으로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저희의 의지랑 상관없이 대면의 만남 자체가 조금 쉽지 않은 시기로 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넓은 지하 공간에 그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 외에도 여러 단체가 함께 이제 사무실을
함께 나눠서 쓰는 공유 오피스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년 전에 5명, 6명으로 시작했던 그 활동이었는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12~13명 정도가 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서 이제 코로나가 없을 시기에 했던 활동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활동에 관한 소개를 하다가 또 뭐 왜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게 됐는지 아마 짐작하시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 매니저님이 했던 철학 관찰이라는 뭐 전문적인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키워드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약간 플랫폼으로서의 자리를 만든 거였는데, 어쨌든 밥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이면 사랑, 잠이면 잠, 옷이면 옷, 이런 주제들을 회차마다 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커뮤니티, 뭐 철학 커뮤니티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삶에 대해서 나누는 커뮤니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커뮤니티의 원칙이 그 3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나이를 말하지 않는다, 직업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한 경험이나 자기 생각만으로 서로 소통하지, 사회적인 맥락을 가져와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나이는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어떤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쨌든 좀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내내 10몇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주제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네, 요거는 자기가 노랫말을 직접 쓰기도 하고 음도 한번 만들어 봐서 그 가사를 붙인 자기 삶의 어떤 생각들을 담은 가사를 붙여서 노래로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둘 다 이 철학 관찰도 그렇고 이 자기 노래를 만들어 보는 워크숍도 그렇고 저희 자체의 어떤 재능으로 한 게 아니라 인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나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둘 다 그 시작은 제안은 저희가 했지만 그 2번째 해, 3번째 해 넘어가면서 그분들의 브랜드로 다시 그냥 활동으로 가져가서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어서 다른 공간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꼭 어떤 독점적으로 하는 방식은 아니라 못하는 것을 채우고 안 해봤던 시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성과를 어쨌든 함께 좀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더 수위가 좀 낮게 그냥 앨범을 요즘에는 뭐 어떻게 앨범의 개념이 옛날만큼 있는지 모르겠는데 CD나 LP나 이런 게 옛날에 있을 때는 1번부터 몇 번까지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앨범 하나를 정해서 1번 곡부터 끝번까지를 다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감상하는 그런 모임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컨셉이지만 그렇게 집중해서 누군가의 한 사람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가사나 노래나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이런 것들도 그 자리에서는 엄청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문화 기획이라는 영역이 저의 뭐 어떻게 보면 10년에 걸쳐서 관통하는 영역이 이제 문화 영역이거나 혹은 문화 기획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인데 이 영역은 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창의적일 수도 있고 뭔가 많은 상상을 넣을 수도 있는데 함께할 동료나 앞서서 뭔가 한 것에 대한 데이터가 별로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활동에 대해서 나누는 거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저랑 비슷한 활동을 하는 기획자들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들을 가지려고 그 밤을 새는 어떤 그 날을 정해서 또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2년에 걸쳐서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해에 꼭 해보고 싶은 어떤 미션이 있다 하면 기획 같은 것들을 좀 단초를 잡아서 서로 공유하면서 어떤 것이 좀 부족한지, 어떤 게 더 더해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또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안 해볼 만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요. 지역에서 그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산에 갑자기 책방들이 엄청 많아졌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책방들이 많아졌으니까 그것을 다 모아서 한번 소개해 보면 좋겠다. 뭐 이런 활동으로 이것도 뭐 기획이라면 작은 어떤 기획이고 그 청년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그 지역 안에서 내가 좀 주목하게 되는 것들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한 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역이라서 시를 통한 커뮤니티를 좀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저는 청년을 넘어서서 40이 되고 이제 42 이렇게 되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주고받았던 이야기로 책을 내거나 모아서 책을 쓰거나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활동으로까지 이제 최근까지 저 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바다에서 최근 한 2, 3년간 주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소개 겸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약간 커뮤니티라든지 만나고 뭔가가 만들어내고 그것의 성과를 나누는 방식들에 대한 저의 10년간의 경험이 여전히 그 생각하는 바다를 운영할 때도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소개 겸 했고요. 이 이전에 이제 제가 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에 주목하게 된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이게 한 3년 전인가 제가 정리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맨날 어떤 자리들에 가면 정치인이 묻기도 하고, 행정에서 묻기도 하고, 지역에서 좀 어른이나 선배라고 하는 분들이 맨날 물어서 저도 한 7, 8년을 활동해오다가 그러면 이게 좀 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나? 하고 제가 10년 가까이 활동해오면서 모자랐던 거, 내가 뭐에 목말라서 이렇게 많이 뛰어다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는 좀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입니다. 저 세 가지 중에 한두 개라도 확실하게 있으면 저는 지역을 안 떠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다면 지역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금 중요하게 꼽아봤던 건데 공간은 좀 편차가 있긴 한데 관계나 역할은 어쨌든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연동되는 것이 관계나 역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또 공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생각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도 공간이지만 이 공간 이전에 이미 2010년에도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동료들이랑 교류하고 계속 제가 공간에 대한 시도들을 왜 하는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좀 설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류하고 만나고 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더해져서 이제 주거라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좀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더해져서 어쨌든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권리 같은 것들을 누리려면 필요한 어떤 주거라는 공간 더하기 어쨌든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도 하고 해서 뭔가를 같이 하고 만나고 교류하고 만들어보는 시도를 하려면 필요한 공간 그래서 좀 공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역할인데 역할은 이제
뭐 직업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동의 일터가 부산 인근에 있느냐. 어쨌든 내가 부산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어떤 노동 현장이 있느냐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굳이 어떤 월급을 받는 어떤 형태의 노동 현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나서 뭔가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이거는 예술 활동일 수도 있고 시민 활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혼자서 즐거워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돼야지 지역에서 꾸준하게 활동을 할 동기가 부여가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이것들이 그 선배 세대들과 어르신들과의 어떤 이 세계관에 대한 차이가 오는 게 아마 이 역할에서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든 어떤 활동을 좀 구하기가 생각보다 쉬웠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 역할을 찾기 위해서 거의 사투에 가까운 어떤 시간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각이 다르니까 그 세대에서의 지금의 어떤 시대를 판단하는 어떤 서로 다른 어떤 시선이 제일 크게 나오는 영역이 이 역할을 얻는데 얼마만큼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건가에 대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관계인데, 관계는 이렇게 함께 뭔가 만들어갈 동료로서의 어떤 관계들도 있고요.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전의 어떤 관점으로 치자면 뭐 선배, 뭐 혹은 어떤 뭔가를 끌어줄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뭐 멘토, 뭐 이런 말들을 쓸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딱 고정된 관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속에 이 커뮤니티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려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뭐 역할이 있거나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은 잘 가지기 힘들 것 같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저도 부산 출신이 아닙니다. 부산에 와서 10년 가까이 한 지역에 살았는데 그곳이 제가 활동하는 마을이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았어요. 10년을 한 장소에 머물러 있어도, 왜냐면 그때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뭐라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저의 공간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관계가 없이 그냥 저의 활동만 있고 그 지역에서 관계 맺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관계, 역할, 공간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왜 이런 결론이 도달했는지 뭐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청년 활동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꼭 바꿔야 하냐? 왜냐하면 내가 처한 어떤 문제들 하나를 해결하기도 너무 벅찬데 왜 우리가 지역을 뭔가 바꿔야 되는 어떤 주체로서 호명이 좀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창한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사회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나랑 비슷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찾고 그들과 뭘 할 건가라고 하는 그냥 좀 눈앞에 있는 질문에 답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영역도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청년을 대변하거나 청년들을 위한 어떤 활동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조금 더 시민단체에서 해야 될 일의 미션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업으로 요즘에 많죠. 청년들이 워낙 빠르게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어쨌든 회사를 차려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연구자, 그다음에 정책 제안, 정치 참여, 엄청 다양한 층위로 해볼 수 있는 일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뭔가를 해본다라고 하는 용기와 그렇게 하기 위한 동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동기를 내 주변에서 저랑 비슷한 어려움이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저랑 비슷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2008, 9년도에 제가 했던 활동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공복 방지위원회. 네, 저게 뭐냐면 아침에 등교 시간에 바나나 하나, 귤 하나, 삶은 계란 하나 이렇게 3개를 넣어서 1,000원에 팔았던 2010년의 활동입니다. 2008년 전후로 한 2, 3년간 했어요. 저 때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제가 원룸에 대학생으로 오래 살아보니 대학을 졸업하고도 몇 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침을 먹는다라고 하는 게 약간 사치가 같고,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차려 먹는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마트에 가도 과일은 절대 안 사는 거죠. 뭐 요즘은 뭐 편의점에 가면 바나나 한두 개도 따로 팔지만 뭐 십몇 년 전에 이 마트들은 거의 뭐 한 송이, 한 바구니, 뭐 하여튼 이런 체계로 파는데 그것을 사와도 어떻게 처리가 다 안 되니까 아예 과일은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맞물려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겪고 있다면 나랑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뭐 대학생들이나 좀 사회초년생인 직장인들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해볼까 하다가 거의 그때는 뭐 사업적인 수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션이 강했기 때문에 어쨌든 손해만 안 보는 수준이면 한 1,000원 이 정도에 1,000원, 1,500원, 2,000원 정도에 그렇게 아침 요기도 하고 일단 비타민 섭취 과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해서 이제 행복과일 청년이라는 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런 아침을 먹는 것을 어쨌든 공복을 방지하겠다 해서 조금 재미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침 시간에만 한 3시간을 파는 그런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요즘은 컵 과일 뭐 이런 게 좀 흔해졌죠. 그거보다 제가 훨씬 빨랐어요. 이게 한 2008년이니까 그때가 한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거의 처음 이제 좀 유통이 되기 시작할 때, 뭐 학술적으로 좀 더 있었겠지만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들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들이 한두 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뭐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프로세스 자체가 사회적 기업에 맞는 거였어요. 뭐냐면 사회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기업을 통해서 풀어낸다, 솔루션을. 그래서 많이 팔 때는 하루에 400개, 이랬죠. 그러면 1,000원이었으니까 하루에 40만 원, 괜찮았는데 비 오는 날 안 되고, 대학생은 방학이 길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런 사업적인 관리 능력이 제로였기 때문에, 그래도 끈기는 있어가지고 제가 뭐 하나 하면 2, 3년 이상씩은 하거든요. 3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래도 약간 사업 운영의 마인드를 좀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이때 이런 시행착오들을 아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예시입니다. 패키지도 엄청 뭐 계란도 들어갔다가 떡도 들어갔다가 아주 좀 다양하게 시도를 했었어요. 양이 좀 많아 보이는 거는 1,500원이거나 2,000원일 겁니다. 그런 활동을 좀 해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 책 읽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운 동료 집단들을 만나게 됐는데, 문화 활동을 좀 하는 친구들을 그렇게 해서 부산대학교 인근에서 문화공간을 2010년부터 해서 만들어 가지고 한 3, 4년을 또 문화공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화공간을 운영하다가 엄청 재미나게 공간을 운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막 30이 넘었을 때였는데 한 번도 원 없이 놀아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대학 때는 좀 놀긴 놀았는데 뭔가 제대로 마음껏 뭔가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1년간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자라고 하고 공간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공간의 월세가 80만 원이었습니다. 80만 원이었고, 뭐 전기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일단 한 달에 100 몇십만 원 이상이 나가는데, 이거를 친구 3명이서
어떻게든 그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내면서 그 안에서 뭐 보드 게임 모임, 그 다음에 뭐 공연, 전시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에 너무 재밌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뭔가를 좀 같이 하자라고 하는 제안들이 좀 오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일이 이 부산 해충 프로젝트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대 인근에 그 지하철 벽면에 옛날에 그래피티가 엄청 많이 그려져 있었을 때, 네. 이거 막 영화 촬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올드보이 하고 하여튼 좀 이렇게 액션씬도 있고 뭐 그런 영화들, 유명한 영화들도 촬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2010년에 구청에서 보기 싫은 거를 벽에다 왜 그려놨어 하면서 페인트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다시 탄생한 맨 밑에 있는 게 구청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도 그 그래피티라고 하는 게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영화에서 나와도 막 이렇게 갱스터들이 그 갈 만한 그런 공간에 뭐 낙서하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는 인식을 뭐 이 정도 그림이면 그냥 작품으로 봐줘도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미관을 해친다라고 하는 이유로 싹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부산에서 한두 명이 그리기 시작하다가 전국에 있는 작가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이 벽면에다 그림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해외 작가가 여기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더해지던 딱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행정이 덮어버리니까 그 찾아오던 작가 그룹들이 다 그러니까 이곳에 더 이상 올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끊기게 된 그 상황이 2010년쯤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 해충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해인 2011년에 진행을 했고요. 취지는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꼭 청년이라고 타겟팅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새로운 어떤 문화나 기법이나 뭔가들은 다음 세대가 좀 해보고 싶은 욕구에 기반하니까, 그래피티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로는 약간 청년 문화의 약간, 혹은 인디 문화의 전선에 있던 거라서, 이렇게 이해를 지역사회에서 받아주지 못하면 청년들은 다 떠나고 늙은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를 너무 진지하게 하면 안 되니까 축제로 풀어내려고 했던 게 부산 해충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안에 12개의 프로젝트를 그 당시로는 좀 규모가 근데 한 1억 9천 정도로 12개의 프로젝트를 거의 한 몇 개월에 걸쳐서 했고, 진행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어쨌든 참여한 작가 그룹이 한 200~300명, 누적으로 치면 500명 정도 되는 꽤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한 파트의 사업이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걸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동료 그룹한테 먹은 욕이 있고 선배 세대들한테 먹은 욕이 있는데, 뭐냐면 젊은 것들이 돈 밝힌다고 욕을 먹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동료 그룹들한테 먹은 욕은 왜 그 큰 돈을 받아놓고 왜 이거밖에 안 주냐. 뭔가 공연을 하고 작가로 참여하는데, 네, 양면으로 먹은 욕이죠. 그러면 종합해보면 12개의 프로젝트를 너무 우리를 갉아먹으면서 만든 거예요.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그 전에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으니까. 청년들에게 지금도 아마 많은 공공자금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뭐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작으면 300, 400, 500, 뭐 1000, 2000, 3000 이렇게 있는데, 청년 그룹이 한 1, 2억을 써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엄청 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선했을 때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이 당시에 5개 단체인가 연합해가지고 기획서를 같이 쓰고 전체 플랜을 다 같이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다른 경쟁자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내용을 사실은 담아서 하다 보니까 진행하는 사람들도 좀 힘들게 자기 착취를 좀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좀 개선해 가고 뭐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적어도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나 그 이 지역사회에 대한 흐름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놓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현상이 잘못됐다라고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문화적으로 주기 위한 또 과정에서 나온 저희 약간 좀 챙기지 못했다 뭐 그런 거였죠. 어쨌든 꽤 성황리에 잘 됐고 참 작가 수도 그렇고 그런 어떤 표면적인 성과 말고 제가 느꼈던 거는 이 흐름 뒤로 3, 4년간이 이 흐름에 기대어서 아주 많은 관계나 프로젝트들이 연쇄적으로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역사회 그때 이후에 그 지금 뭔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해보는 것은 이게 2011년인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작은 단위들은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게 있었는데 좀 크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은 여전히 주어지지 않는 문화는 똑같은 것 같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협력해서 가야지만 그런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조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계 전투로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여전히 작동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중간중간에 제가 한 거 아닌데 좀 의미 있어서 섞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덕에 있는 고치라는 단체, 아마 작년에 저 리빙랩에 참여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했던 만덕천에서의 축제입니다. 이름이 열대야 축제. 여름에 대야 10개 떠놓고 하는 축제. 그래서 만덕 열대야 축제라고 컨셉을 잡았는데, 보시면 사이즈가 마을 축제치고는 꽤 크게 진행이 됐어요. 예. 이분들이 하려고 했던 건 원래 축제가 아니었고요. 뭐였냐면, 이 하천이 좀 지금 보면 화면으로 보니까 사진 잘 찍혀가지고 깨끗해 보이는데 부산에 있는 웬만한 하천들은 쓸만한 하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천천도 그 금정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온천천 있잖아요. 그 온천천이 좀 냄새가 그나마 덜 나는 거는 하루에 수만 톤씩 낙동강 물을 끌어서 흘려줍니다. 지금 그 온천천 따라 흐르는 물은 그 자연수가 아니라 낙동강을 끌어와서 흘려주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하천 기능은 그 거의 상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산책할 수 있는 부산의 하천은 온천천. 그 나머지 기능, 그 다음에 저기 북구에 가면 예, 화명천, 뭐 그쪽은 좀 자연 하천에 가깝고요. 나머지 웬만한 지역들의 하천들은 자연으로 물이 들어오는 루트가 거의 다 끊겼기 때문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고치라는 단체가 하려고 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그 물을 다시 조금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주목했다가 자기들이 아무리 궁리를 해도 뭔가 답이 잘 안 나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라도 모아서 궁리를 하려면 우리만으로는 안 되니까 사람들을 모아봐야 되겠다 하다가 그러면 만덕 열대야 축제 조그마한 축제라도 열어서 뭐 사람들을 좀 모아보자 해서 만덕 열대야가 됐다가 그 청소년하고 청년들이 나서는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우리도 뭘 하자 뭐 이렇게 더해지다 보니까 엄청 큰 축제가 됐습니다. 이 축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보도자료 나가고 뭐 이런 흐름들 안에서 이제 이 하천을 좀 그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나서고 그 다음 해 여름이 되면 또 다른 단체가 또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냄새 나서 쓰지도 못하던 그 하천을 약간 문화적인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물론 연속적이기는 했는데 영속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쭉 계속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청년들의 그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그 공간을 달리 보게 만들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하는 시도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미 있게 봐서 좀 체크를 해놨었고 이거는 반송에 청년들이 반송에 있는 중학생들이랑 그 학교 진입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사고가 자주 나니까 진입로를 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그 아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지역사회에다가 요청하는 활동들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학교 올라가는 길에 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들과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청소년들이 직접 이제 자신의 안전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를 지역사회에 요청해가지고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연결돼 있고요. 네, 해서 그 과정을 좀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약간 시사회 비슷하게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뭐 요즘에는 조금 흔해졌죠. 비치코밍도 있고, 그 다음에 러닝 하면서 줍는 것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어른들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사회적인 가치랑 접목되는 일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더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청년 그룹에서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지역사회, 그렇다고 해서 지역사회가 바뀌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 하나하나 바뀌고 간다거나 하는 거에 조금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문화적인 방법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쫓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상상이나 이런 것들이 더해져 가지고 조금은 더 캠페인의 효과가 더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 여기 밑에 유튜브 링크도 있는데, 이 제주도 좋아. 네. 이게 아는 제자가 아니고 바깥 제자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제주도 좋아. 근데 그 팀이 제주도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이 유리를 주워가지고 엄청 세공을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그 상품화 시켜서 판매하는 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찍어서 올린 영상을 보면 엄청 영상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들로 뭐 좀 연계될 수도 있고. 네. 항상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죠. 이런 활동들이 뭐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이 원룸 축제는 서울에 그 대학가 모여 있는 신촌에서 저희가 옛날에 교류하던 분들이 했던 축제입니다. 그 취지는 뚜렷하죠. 뭐냐면 원룸촌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관계가 거의 없죠. 그나마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 대학의 학과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인연이라도 있겠지만, 졸업을 했는데도 대학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관계망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삭막하고, 짧게는 2년, 길면 6년, 8년, 10년도 있는 원룸촌에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관계망이 어떤 장이 너무 없으니까 그 이제 축제로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2012년, 그다음에 2000 해서 한 4, 5회, 6회 계속 했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실패를 했죠. 왜냐면 그 원룸에 있는 분들은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원룸에 있을 때 좋은 점은 또 익명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하나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딱 그 공적인 자리에 나가서 누군가를 사귄다라고 하는 게 낯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축제는 성공이 어려운 축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을 지역사회에서 꾸준하게 한 거죠. 네. 어쨌든 소기의 성과들은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 아주 다수의 관계망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어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긴 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저희 생각하는 바다의 매니저님 옛날에 하셨던 요리왕 김자치. 뭐냐면 자취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자취하는 사람들이 요리를 매개로 해서라도 조금 커뮤니티를 형성해보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 대회 형식을 빌어가지고 왜 이런 요리를 하는지, 요즘으로 치면 방송에서도 이런 컨셉들은 좀 나오잖아요. 뭐 냉장고 털어서 만드는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앞서서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를 좀 재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론들을 상상해내고 실현하는 역할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똑같이 매니저님이 옛날에 하셨는데, 이거는 장기 알과 얼굴들. 그러니까 민주공원에 장기 두는 어르신들이랑 청년이랑의 어떤 교류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벤트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나갈 수 있는데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상호 맥락들이 좀 많이 형성돼야지 가능한 거라서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관점의 시도를 누가 제안하느냐, 누가 읽고 욕구를 읽고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뭐 한번 액션을 제안하느냐. 네. 그러니까 저는 앞 세대가 먼저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약간 청년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것도 오히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네, 너무 팍팍 지나가죠. 네. 네. 실제 저희 모습입니다. 네. 그 정말 많은 영역 중에 하나는 정치죠.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도 있고 시민단체의 활동처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연구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을 건데 이거는 어떤 진짜 뜨거웠을 때 네, 뭔가 사회 불만을 어떻게든 내가 이걸 뚫고 나가겠다 하면서 내가 해도 저들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더 합리적인 것 같고 막 이런 게 분기탱천했을 때 네, 제가 출마를 했었는데 네, 그 3,200표를 받아서 떨어졌습니다. 네, 9.8% 받았어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그 충분한 사이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당하기 너무 과해. 왜냐하면 선거를 한번 치르려면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저선으로 잡았던 2천만 원 정도를 이 선거를 통해서 썼어요. 그리고 시간은 몇 개월을 날렸고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선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러니까 시간도 돈도 다 뭔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에 직접 하는 것이 오히려 뭔가를 더 잘 알고 트렌드도 잘 알고 뭐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이런 청년들이 정치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좋은 상황,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제도들도 계속 바꾸려고 뭐 사람들이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이 있는 곳에서는 당에서 그런 것들을 청년들에 대한 이 정치 출마에 대한 어떤 비용들을 보존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돈이 없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수레를 끌고 다녔습니다. 저렇게 끌고 다니면서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그다음에 옆에는 기타 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화적으로 할 수 없냐? 왜 우린 맨날 좀 그 확성기를 쓰고 명암하고 막 이런 천편일률적인 걸 방식으로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조금은 더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좀 고민할 수 없을까? 뭐 이런 거를 그 당시에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되게 파편적으로 보이고, 근데 이게 지금 십몇 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들이 막 왔다 갔다 해가고, 머릿속도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막. 네. 근데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하나의 어떤 활동으로 기회가 주어져서 그 활동을 쭉 할 수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의 활동을 했는데 2, 3년이 지나면 또 뭔가 바꿔야 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준비를 이 십몇 년에 걸쳐서 계속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들 속에서 왔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활동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한 개인의 욕구는 청년들이 있는데 내가 청년이야. 근데 내가 어떤 욕구가 있고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지역사회에서 애를 써도 뭔가 통과하지 못하는 이게 너무 두꺼워서 이게 분명히 문제인 것 같아. 를 혼자의 욕구가 되면 그것은 정책이나 지역사회 변화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그러한 욕구를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누군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어쨌든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누군가는 되게 대중 앞에 서서 뭔가를 리드해 갈 수 있는 어떤 자질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뭐 저는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저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뭐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뭔가 지역에서 청년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 그래서 몇 명을 인터뷰해야 되는데 누가 할래? 이렇게 하면 제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 보면 5번 서울로 떠난 청년, 6번은 무직자, 20대 무직자, 창업 준비한 청년, 공단에서 일하는 청년, 40개월 일하는 청년, 그 다음에 20대 초반에 혼자서 출산한 여성, 이렇게 청년이라 하더라도 동일 집단이 아닌 겁니다.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건너뛰는 이야기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듣고 전반적인 정책을 그리더라도 좀 다양한 층으로도 듣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좀 빠르게 해결해야 되거나 시급한 문제를 좀 다루기도 하고 이런 판단을 내릴 때도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정치 구의원 출마를 한번 했다고 해서 정치에 계속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저랑 비슷하게 청년인데도 정치를 좀 해보겠다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제가 몇 년 전에 하면서 그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도 정말 힘들었던 그 과정을 한다고 하면 동료 청년으로서라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뭐 그래서 그리고 청년 단체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2018년에 선거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선거 나간 거는 2014년이고 다시 4년 뒤인 2018년에는 부산 안에서 청년인데 출마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출마 지도를 저희가 아예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동료들과 함께. 이것이 뭐 엄청나게 득표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청년들이 이 세계에 뭔가 조금 뭐 안 맞거나 청년들의 어떤 시각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번 선거를 할 때마다 그 어른들이 욕하는 게 청년들이 참여를 안 해서 그렇다. 뭐 이런 욕들을 듣게 되니까 어쨌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청년 출마자들을 잘 기록에 남기고 어느 지역에 누가 출마했는지를 좀 알리기 위한 시도들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때 이게 한 4년 전인가요? 그래서 청년 정책이 이제 가동돼 가지고 구직활동 지원금 있죠. 그 50만 원씩인가? 6개월 주나요? 네, 그거를 처음 나왔을 때 시의원 두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뭐 도덕적인 해이, 청년들의 도덕적인 해이를 유발한다. 이 돈을 받아서 카드로 깡을 해가지고 다른 데 쓰면 어떡할 건데, 도박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이런 발언을 해서 네, 저희가 그 두 사람을 성토하면서 그 의원실에 찾아가가지고 문 앞에다가 메모를 엄청나게 붙여놓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일부 뭐 혹시나 그거를 이제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이게 청년 전체의 어떤 문제인 것처럼 너무 당연한 기결인 것처럼 그렇게 폄하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지금은 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이게 초창기였거든요. 지금은 그 부산시 모델이 있고 또 정부 모델이 따로 있고 해가지고 약간 시차를 두 가지고 신청할 수 있게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때만 해도 그런 반대 급부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에 청년들의 실패를 5가지 컨셉으로 실패를 정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이 모이지는 못하고 5개의 공간에서 서로의 실패를 나누고 그걸 다시 공유하는 온오프라인 결합된 살롱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이건 제가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올해도 부산시장 선거 있을 때 출마자들에게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다 질의서를 보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정리한 활동도 동료들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은 그 부산시에서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진 지 한 3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최근에 작년에 이제 청년 기본법이 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 2년 뒤면 청년 기본법에 의거해서 많은 일들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시기가 한 22년, 그러니까 내년 정도가 되면 이제 법이 통과되고 세부적인 정책들이 조정되거나 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예견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이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2014년부터 그 청년들이 좀 대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데 4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당사자의 목소리도 내고, 뭐 처음에 조례가 나오면 이거 안이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조율부터 해가지고 아주 많은 어떤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래도 부산시의 청년과가 예전에 저희가 청년 기본조례 대응할 때 담당자 2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5개의 부서가 있는 그 과가 됐거든요. 예. 이제 이런 흐름을 통해서 점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봉착하게 되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어떻게 보면 좋은 창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또 좀 쉽게 가려고 건너뛰고 그냥 갈 수도 있고, 누군가 이야기를 체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든 흐름 안에서도 청년들의 어떤 판단이나 대응들도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에서 관계나 공간 역할, 이것 중에 뭐라도 찾아보려고 하면서 활동하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지역을 저는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의 아주 강력한 동기의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비슷한 상황이나 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연결이 되어야지 그것이 지역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정책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했던 활동들은 일관성이 없어요. 어떨 때는 좀 성향이 안 맞지만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고, 어떨 때는 막 글 쓰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그 모드로 가서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뭐 어떨 때는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일을 거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일관성은 없지만 적어도 그런 제자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 노력 안에 그나마 뭐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생긴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10년 넘게 지역에서 버텼다. 뭐 버텼다면 버틴 것만으로 그냥 내 자리는 찾아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한 게 있고, 다만 이것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어떤 행운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전히 제도를 바꾼다거나 이런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함께 가는 다리를 놓는 것은 여전히 좀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이 7시 54분이거든요.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8시 5분부터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